발표는 과기정통부 류재명 2차관께서 모두 브리핑을 하시고 경기남부경찰청 이정수 사이버수사과장이 수사 결과를, 과기정통부 최강기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유재명입니다. 지금부터 KT 및 LG U+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침해 사고가 많은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만큼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KT 침해 사고 조사 개요입니다. 지난 9월 8일 KT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가 국민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공격 방식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하여 9월 9일부터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단은 KT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펨토셀 전반에 대한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펨토셀에 의한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피의자로부터 확보한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KT통신망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펨토셀 운영 및 통신 암호화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펨토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 결제 등 피해 규모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KT 전체 서버 약 3만 3천 대를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감염 서버에 대해서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정보 유출 등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 KT 침해 사고 주요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규모와 관련하여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KT 이용자 2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전화번호가 유출되었고 368명이 무단 소액 결제로 인해 약 2억 4,300만 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단은 KT 전체 서버 점검과 감염 서버 포렌식 과정을 통해 총 94대 서버에서 BPF 도어, 루트킷 등 악성 코드 103종이 감염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단은 KT의 보안 문제점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KT는 펨토셀의 생산, 납품 및 내부망 접속 인증 전반에 있어 보안 관리가 부실하여 불법 펨토셀의 접속을 허용하였으며 불법 펨토셀에 의해 통신 암호화가 해제되어 평문의 인증 정보 등이 공격자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사 차원의 정보 보호 거버넌스 및 자산 관리 체계가 미흡하였고 보안 장비 도입, 공급망 보안 관리 등 전반적인 정보 보호 활동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KT 이용 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과 관련한 과기정통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로펌의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법률 자문기관에서는 이번 침해 사고를 KT의 과실로 판단했고 펨토셀 관리 부실은 전체 이용자에 대해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법률 자문기관 한 곳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 사고가 KT의 이용 약관상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침해 사고에서 KT 과실 여부, 전체 이용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침해 사고에서 KT 과실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KT의 펜토셀 인증서 관리, 펜토셀 외주 제작사 보안 관리, 비정상 IP 접속 관리, 펜토셀 제품 형상 정보 검증 등 기본적인 펜토셀 보안 조치 과정에서 명백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KT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KT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통신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된 의무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이 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는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은 통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에서 KT가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확인한 펜토셀은 이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을 연결하는 장치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펜토셀 관리 전반이 부실하여 불법 펜토셀이 언제 어디서든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통신 트래픽 캡처가 가능한 불법 펜토셀과 연결된 이용자 단말기에서 송수신되는 문자, 음성통화의 정보 탈취가 가능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통신 과정에서 이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 간 송수신되는 정보는 종단 암호화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불법 펜토셀에 의해 종단 암호화 해제가 가능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통신 트래픽 캡처가 가능한 불법 펜토셀에서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평문의 문자, 음성통화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용자가 노출된 것이며 실제 일부 지역에서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KT의 펜토셀 부실 관리로 인해 야기된 평문의 문자, 음성통화 탈취 위험성은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KT 전체 이용자가 위험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KT는 침해 사고를 대비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 사고에서 KT 과실이 발견된 점,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 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기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LG U+ 침해 사고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안 전문지 프렉을 통해 밝힌 LG U+ 침해 정황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10월 23일 LG U+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10월 24일부터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정보 유출 등 침해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버를 포렌식 등 정밀 분석하려 했으나 운영체제 OS 재설치 또는 서버 폐기로 원활한 조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서버 폐기 등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 사고 정황을 LG U+에 안내한 7월 19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 과기정통부는 이를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12월 9일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KT 침해 사고에 대한 수사, 조사 결과와 LG U+ 침해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경기 남부경찰청과 과기정통부 담당 과장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입니다. KT 휴대폰 부정결제 다중피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2025년 8월경 경기 광명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 소액 결제가 발생하였다는 다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전국의 피해 신고를 확인한 결과 25년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등 9개 지역에서 KT 통신사를 사용하는 피해자 총 227명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 결과 불법 펨토셀 등 장비 운영에 관여한 피해자 5명,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하고 중국으로 송금하는 데 관여한 피해자 3명, 범행에 사용된 대포 유심을 제공한 피해자 5명 등 총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송치하였으며 미금 피해자 중 범행을 총괄한 피해자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요청하였고 상선으로부터 장비 운영에 범행 대가를 받아 피의자 A에게 전달한 피해자 1명도 수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펨토셀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이 보따리상을 통해 평택항에서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긴급히 입수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압수한 장비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압수한 장비는 불법 펨토셀 2개, 라우터 5개, 안테나 등 총 31개이며 불법 펨토셀 2개는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것으로 국내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범행에 사용된 장비는 5개형 펨토셀 1개, 라우터 2개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펨토셀 입수 및 운영 경위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 B는 작년 4월경 상선으로부터 불법 기직 운영을 지시받고 경기 남부 모처에서 장비를 전달받았으며 당시 피의자 B가 섭외한 피의자 C와 함께 작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 약 8일간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운영하였으나 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작년 9월경 상선의 지시에 따라 불법 펨토셀 장비와 라우터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하였고 나머지 구성품은 주거지에 보관하였습니다. 금년 4월경 상선으로부터 보관 중인 구성품에 추가로 LTE 라우터를 대여해서 피의자 D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6월경 피의자 D에게 장비를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 D는 피의자 B에게 받은 장비 외에도 금년 6월 상선이 보낸 5개형 펨토셀과 금년 7월 중순 중국으로 출국하여 상선에게 받은 노트북, 휴대폰을 7월 19일경 피의자 A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과 휴대폰은 본건 소액 결제 범행 직후 다른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서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을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KT 인증서, 개인 키, KT 서버 IP, 소액 결제 범행 시 사용된 셀 ID 1개, 통신 정보를 가로채 외부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접속한 IP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KT 인증서는 2019년 7월 경기 북부에 있는 군부대에 설치되었던 KT 펨토셀 인증서로 해당 펨토셀은 20년 1월경 막사 이전 시 유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선은 이 유실된 펨토셀을 입수하여 저장된 인증서를 복사,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IP를 특정하여 수사하였으나 본건과 관련하여 국내 추가 불법 펨토셀 존재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KT는 24년 8월 1일부터 금년 9월 10일까지 불법 기지국을 전수조사 셀 ID 20개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불법 셀 ID 20개의 접속 기록을 확보하였고
피의자 A의 휴대폰 기지국 이동 경로, 셀 아이디에 접속한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경찰이 확보한 불법 펜톱셀이 셀 아이디 7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의 셀 아이디는 아이디당 한두 개의 휴대폰 정도만 연결되는 등 운영 일수에 비해 연결된 단말기 수가 현저히 적어 불상의 장소에서 시험 목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피의자들이 범죄에 사용한 휴대전화 20여 개가 셀 아이디 20여 개에 교차 연결된 기록이 있어 현재까지 확인된 20개의 셀 아이디는 모두 본건 피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피의자의 구속 여부, 송치일 등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